안녕하세요. 마크로젠 싱글세 사업부 박건일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에이테 시퀀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에이텍 시퀀싱에 먼저 앞서서 후속 유전학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후속 유전학이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일란성 쌍둥이는 태어날 때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요. 그때 유전자 패턴을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완전 동일한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노년이 되었을 때는 녹색과 붉은색의 패턴들 달라지는 상해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런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후속 유전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후속 유전학의 주요 조절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로 DNA 메틸레이션과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그리고 마이크로 RNA에 의한 RNA 전사 조절들이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환경적인 요인들, 특히 음식이나 운동, 케미컬, 스트레스, 드럭, 디지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유전자 발현 조절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DNA 메틸레이션이 일어난다거나 히스토니 모디피케이션 구조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마이크로 RNA가 나타나서 전사를 억제하는 등 이로 인해서 보여지는 표현형들이 노화라든지 캔서, 디지즈, 비만, 메타볼릭 신드롬 같은 것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후속 유전학 조절 기준 중 하나인 이제 히스톤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에이텍 시퀀싱이라고 해서 이 크로마틴이 감겨 있는 구조와 풀려 있는 구조가 어떤 형태로 분석되어지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서 네. 유전자 발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에이텍의 경우에는 적은 수의 세포로도 충분히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에이텍 시퀀싱을 통해서 어떤 구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진핵 세포에 대한 진 레귤레이션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네. 파이프라임 앞쪽에 이제 이네서라든지 그리고 프로모터, 타타박스, 파이프라임 UTR, AUG, 게신 코돈, 엑손, 인트론 등 여러 가지 구조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이 평상시에는 이런 아래쪽에 히스톤에 감겨 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영향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풀어지게 되면 이 풀어져 있는 구조가 서로 인접하게 만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폴리머레이저 같은 단백질이 붙어가지고 유전자 전사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오픈 크로마틴 영역에 대한 오픈 크로마틴과 이 클로즈 크로마틴이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에이텍 시퀀싱은 더 Assay of Transposed Accessible Chromatin with Sequencing의 줄임말로 에이텍 시퀀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TM5 트랜스포제이즈라는 엔자임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TM5 엔자임에 프로모트 오픈 크로마틴 리전을 자르고 프라이머를 붙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스틱 시퀀싱을 통해 가지고 크로마틴 액세시빌리티라든지 진 레귤레이션, 트랜스크립션 팩터 바인딩 분석, 그리고 뉴클레오존 매핑 분석, 그리고 새로운 인해서를 발견하거나 프로모터 아이덴티피케이션, 새로운 바이오 마커 등을 발견하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마크로젠에서는 에이텍 시퀀싱 서비스를 크게 벌크 에이텍 시퀀싱, 그리고 싱글셀 레벨의 싱글셀 에이텍 시퀀싱, 그리고 싱글셀 레벨에서 RNA 진스페이션과 DNA 오픈 컴퓨팅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멀티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샘플을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샘플을 검수를 확인 및 전처리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 후에 라이브러리 제작, 그리고 시퀀싱 나온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샘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DNA가 RNA가 아닌 세포와 조직으로 샘플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세포의 경우에는 프레시, 프로즌 모든 세포들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세포를 준비해 줄 때 세포 수는 충분하게 1 곱하기 10의 6승 100만 개 정도의 세포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티슈를 준비해 주시는 경우에는 약 200에서 500mg 정도 무게를 준비해서 주시면 저희가 티슈에서 핵을 바로 분류해서 실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을 주시면 첫 번째로 세포로 주시는 경우라면은 저희가 형광으로 듀얼 스테닝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를 염색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이오빌리티를 카운트하고 그 다음 이제 핵분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분리를 진행을 하고 나서 어, 이 세포 그 분리된 핵의 몰폴로지를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핵이 잘 분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스텝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샘플 QC 예시로서 처음 세포로 주셨을 때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많은 라이브 셀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라이브 셀이 많은 바이오빌리티가 높은 수준의 샘플들인 경우에 저희가 핵분리를 진행을 하고 여기서 핵분리를 하고 나서 틸파블로 염색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사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동그라미의 형태의 핵이 잘 분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 라이시스 타임에 따라서 핵이 오버라이시스 되고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핵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저희가 사전에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조건을 잡고 실험을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시로서 만약에 세포로 주셨을 때 처음 세포의 바이오빌리티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데드셀 리무버라는 키트를 써서 추가적으로 세포의 바이오빌리티를 올리는 실험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핵분을 하는 스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조직으로 보내주신 경우라면은 조직 자체를 저희는 이제 자동화 장비를 통해 가지고 조직에서 바로 핵을 분리를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염색을 해가지고 핵의 퀄리티를 체크를 하는데 일부 핵이 아닌 백그라운드들이 많이 잡히는 경우라면은 저희가 추가적인 퍼컬 그레디언트라는 실험을 해서 핵만 온전하게 좀 분리가 되게 퀄리티를 개선하는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벌크 에이텍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드리면, 네, 벌크 에이텍은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포제지에 프라이머 서열이 붙어 있고 이 프라이머가 붙어 있는 트랜스포제지가 TM5 트랜스포제지 TM5를 DNA가 들어있는 핵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TM5 엔자임이 이 핵의 오픈 크로마틴 영역들을 이제 컷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컷들이 DNA 같이 붙게 됩니다. 네, 이런 작업들을 DNA 태그멘테이션이라고 이 트랜스포제지된 DNA를 퓨리피케이션 한 다음 내가 원하는 프라이머 서열들이 붙어 있는 다른 것들만 네, 퓨리피케이션 하고 이를 통해서 PCR을 하고 라이브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작된 라이브를 가지고 시퀀싱을 하고 그 나온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피콜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TM5를 가지고 핵에다가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뉴클레오점이 감겨 있는 구조에 따라서 이 TM5가 영향을 잘라 들어가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뉴클레오점이 없는 부분이라면 프리한 영역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뉴클레오점이 하나 감겨 있으면 모노 뉴클레오점 형태로 나오고 뉴클레오점이 두 개 감겨 있다. 그럼 다이로 나오고 그 이상이 감겨 있으면 그 이상이 감겨 있는 형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그멘테이션된 DNA를 갖다가 이제 그 일루미나 시퀀스 장비에서 인식할 수 있는 i5, i7의 양짤 말단에 붙여가지고 라이브러를 제작하고 이 제작된 라이브를 가지고 시퀀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는 싱글셀 에이텍 서비스인데 많이들 싱글셀 RNA 시퀀싱을 많이들 하셨을 것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싱글셀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세포가 아닌 이 TM5가 처리된 핵을 이제 장비에 인풋을 하게 되면 이 젤비들을 만나고 핵이 하나의 핵들로만 캡처가 됩니다. 네, 이렇게 캡처되는 핵들을 라이시스한 다음에 DNA 프래그먼트를 만들어내고 이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라이브를 제작하게 되면 이 10x 고유 바코드 서열로 인해서 각각의 핵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에이텍 시퀀싱, 싱글셀 에이텍 라이브러리의 경우 P5 서열과 그리고 핵의 고유, 각각의 핵을 인식할 수 있는 테넥스 바코드, 그리고 리드 서열들을 붙어진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똑같이 그 일루미나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제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제작한 것을 가지고 벌크와 똑같이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텍 시퀀싱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제 라이브러리 피트레스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TM5 처리했을 때 뉴클레오점이 감겨 있는 구조, 한 개 있는 것들, 뭐 없는 영역, 두 개, 세 개 이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뉴클레오즘이 없는 영역의 사이즈는 대략 200 정도에서 네, 픽을 보이게 되고요. 만약에 모노 한 개만 감겨 있는 구조라면 350 정도, 그 다이의 경우에는 뭐 500에서 600 정도 사이, 그 이상은 이렇게 픽,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즈 픽으로 구분되어져 나오는 양상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모든 픽들이 동일하게 나오지도 않고 높이도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덜트한 프레쉬 브레인으로 실험했을 경우와 어덜트한 프로즌 브레인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엠브리오로 분석했을 때도 이 픽들의 양상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 양상들에 대한 정보와 샘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간혹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특정 픽이 너무 높은 경우, 지금은 이제 프리 영역 픽이 너무 높은 경우, 이 경우라면 사실 뉴클리오좀이 다 히스톤에서 풀려진 형태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정확한 시퀀싱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간혹 모노뉴클레오좀 영역이 굉장히 높게 다른 픽보다 확인되시는 경우라면은 죽어 있는 세포가 많은 경우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래놀라 사이트들이 컨타민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시퀀싱을 권장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브러리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벌크 시퀀싱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일루미나 장비로 시퀀싱을 해드리고 있고, 벌크 에텍의 경우에는 10기가 베이스 정도를 생산해드리고 있고요. 싱글셀 에텍의 경우에는 핵당 202만 5천 리드 페어를 생산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해석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멀티옴의 경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DNA 구조의 에이텍과 그리고 RNA, 핵에 있는 RNA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라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는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싱글셀을 제작을 해서 분석을 했고, 싱글셀 에이텍을 제작해서 분석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합쳐서 이제 어떤 해석을 했었다면 정확한 해석이 좀 불가능했을 것이고요. 멀티옴이 나오면서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같은 샘플에 있는 핵의 DNA와 RNA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싱글셀과 마찬가지로 이 핵을 가지고 실험에 들어가게 되고, 이 핵을 캡처를 할 때 사용되는 젤비드가 이제 에이텍 젤비드가 아닌 멀티엄 젤비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멀티엄 젤비드에는 같은 10X 고유 바코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RNA를 캡처할 수 있는 폴리DT 서열이 있는 UML 카운트가 있는 진스프레션 젤비드와 그리고 에이텍을 캡처할 수 있는 젤비드, 이렇게 같은 젤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젤비드에 DNA와 RNA가 붙게 되고 나중에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젤비드의 구성은 싱글셀과 유사하고 에이텍은 앞에 보셨던 싱글셀 에이텍과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젤비드를 캡처를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각각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라이브러리들을 시퀀싱 한 다음 데이터 단계에서 합쳐서 분석하면 같은 세포의 에이텍 정보와 RNA 정보를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퀀싱을 해드릴 때 뉴클리어스 RNA를 본 경우라면 핵당 2만 로리드 이상 시퀀싱 권장해드리고요. 그리고 에이탱은 마찬가지로 2만 5천 로리드로 시퀀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나면 보여드리는 데이터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벌크 에이텍, 싱글셀 에이텍, 멀티엄 순서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벌크 에이텍의 경우에는 예측된 오픈 크로마틴형에 대한 정보들의 서열들이 어떤 위치가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같이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픽들에 대한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크로모좀별 커버리지 플라 패턴 등,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파일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픽을 어노테이션 해드릴 때는 저희가 칩시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어노테이션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어노테이션 했을 때 프로모터 리즌들이 어떤 게 되어져 있는지, 유트에 어떤 되어져 있는지 이 원형 그래프와 바 그래프로 표현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 기준으로 평균적인 리드 카운트들의 프리퀀시 분포 양상을 볼 수 있는 이제 에버리지 플랫, 그리고 힙맵 등의 결과로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크 에텍의 경우에는 이제 배드 그래프 파일과 이제 빅 위그 파일을 이제 같이 제공해드리고, 이 파일들을 가지고 IGV나 UCS 통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셔가지고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싱글셀 에텍의 경우라면은 싱글 뉴클리어스의 결과 하나하나에 대한 클러스터링으로 묶여져 나오고요. 각 클러스터링별로 유전자들이 어떻게 위치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x에서 분석하는 셀레인저라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하게 되고, 이 셀레인저 파이프라인을 이용하게 돼서 분석하면 아웃풋으로 웹 서머리 결과와 그리고 분석해서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시르프 파일을 결과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웹 서머리의 경우라면은 실제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셀로 인식되는 숫자가 몇 개인지 10,000개 정도 분석이 됐고, 그리고
평균적인 하이 퀄리티 프래그먼트들의 이제 평균값, 그리고 이제 프래그먼트 오버래핑 되는 값 프랙션 리드 정도 퍼센트를 이렇게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퀄리티를 체크할 수 있게 넌셀과 실제 셀이 얼마만큼 구분돼서 나오는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플롯들도 같이 결과를 드리고 있고요. 싱글셀 데이터 마찬가지로 각각의 발현값들이 이제 준 그 양상들이 비슷한 것들끼리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각각 다른 세포로 티스니 그래프와 그리고 뎁스를 확인할 수 있게 이런 그래프들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C루프 파일도 추가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이 C루프 파일은 루프 브라우저라는 테넥스 프리 소프트웨어에 이용해서 데이터를 인풋하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들을 서치를 했을 때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영역에서 표시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D33이라는 이제 진을 검색했을 때 각 클러스터별로 CD33 오픈 크로마틴 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싱글셀 멀티옴의 경우에는 진입패션과 오픈 크로마틴을 한꺼번에 분석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이제 양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싱글셀처럼 셀레인저 아크라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해가지고 네,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보셨던 것과 좀 다르게 이제 진입 패션 결과가 같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셀로 몇 개가 컬링되는지 리드량이 얼마인지 이런 진입 패션 개수 이런 것도 같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셀과 이제 넌 셀들의 구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로 쿼드리티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결과를 드리는데 이때는 이제 에이테 시퀀싱의 클러스터링 했는 티스니 이미지와 그리고 진스 패션을 클러스터링한 티스니 이미지를 각각 결과를 둘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루프 브라우저 파일을 이제 C루프 파일을 루프 브라우저 프로그램에 이제 인풋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고 에이텍만 보시는 경우와 다르게 멀티엄 분석의 경우에는 이제 피처 링키지라는 결과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관심 있는 유전자를 검색했을 때 각 클러스터별 영역과 클러스터에 발현되는 유전자의 정도 그리고 그 유전자와 연관된 다른 유전자의 발현 클러스터별 셀 타입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링키지 아크 플러스로 이제 파란색의 경우에는 이제 파지티브 코릴레이션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빨간색은 네가티브 코릴레이션 관계가 있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제 에이텍 시퀀싱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